네, 금요일에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시청자님? 저는 꿈비를요, 네. 네. 13,050원에 10%인데, 이게 산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거래량이 터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네. 이게 얼마까지 갈 수 있나 대표님께 여쭈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그래도 15% 급등이 네, 나왔어요. 천만다행이라. 조금은 네, 안심되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네.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공비는 두 분 다 긍정이네요. 오, 네, 그럼 이조모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저출생 관련주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좀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매수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주의하실 게 워낙 이제 이쪽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큽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도 장 후반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오면서 지금 뭐 선택과 집중에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상승이 나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시세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차익 매물이 좀 빠르게 출회가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도 이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꿈비 같은 경우는 좀 차트를 줄여보시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하향 추세이면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면 계속적으로 고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바닥을 다져주고 올라갈 수 있냐, 그럼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정부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과거에 나왔던 내용보다 더 강한 뭔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회가 새로 바뀌었고, 그러면 여기서 뭔가 법안이 처리가 되면은 아무래도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여야 상관없이 일단 양쪽에서 다 밀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가 없이 뭐 진행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떠한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주냐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시세를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좀 급등이 나와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매수가 부분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추가 시세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떤 뭐 실적 모멘텀이라던가 지금 음식료라던가 뭐 피부 미용이라던가 화장품 관련주들이 가듯이 이 섹터가 그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실적 모멘텀이 기반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이슈와 이런 것들로 급등이 나오는 거랑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최근에 그래 라면 관련주도 이렇게 많이 가고 뭐 피부 미용 화장품주들도 이렇게 많이 가는데 얘는 안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올라오면은 절반 정도 비중 덜어내시고 나머지를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뭐 매수가까지 온다면은 비중을 절반 줄이고 나머지 절반으로 조금 추가 수익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을까요? 네, 그럼 대표님, 이거 얼마 정도쯤 매수가만 볼까요, 그냥? 절반 정도가 매수가까지 아. 오면은 네. 수익 실현이죠. 네, 왜냐면 그럼 여기 네네. 13,000원 구간에 여기서 지금 네. 보시면은 과거에도 올해 1월 초에도 이게 13,000원 돌파가 나왔었어요. 14,700원까지 네네.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네. 보시면은 윗골가 달고 확 빠졌잖아요. 거래량 동반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는 팔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13,000원대 올라오면은 절반 정도 파시고 나머지를 더 보시는 게 좋겠다.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보시는 게 낫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네네. 그 13,000원 부근에 그냥 걸어 놓겠습니다. 그럼 예. 추가 매수는 혹시 가능한가요?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가 안 나오면 올라가다가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확대보다는 지금 가진 비중에서 좀 올라오는 걸 기다려 보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0원 그 부근에 꼭 매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꿈비 꼭 탈출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저기 오늘 우진 어떤 종목? 엔텍이고요. 네네. 예, 매수가는 43,400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30% 하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예. 네, 한번 수익을 보셨을까요? 아니, 보지 못했고요. 저번 달에 들어갔어요. 지난달에 들어가셨고요. 예, 예. 사자마자 계속 밀려서 너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예. 두 분과 함께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긍정이 나왔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원전 관련주들 체코 수주가 안 된 것도 아닌데 왜 네. 이렇게 자꾸 빠지고 있는 건지 우리 시청자님 너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일단 시청자님, 원전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에너지주의 이제 조정이 시작된 시발점은 대왕거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영일만 이슈 때문에 그런 거라 우진엔텍과 우진 혹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 펀더멘탈에는 큰 이 이슈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우선은 보유를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원전 관련해서 지금 두 나라가 지금 언급이 되죠. 영국과 체코인데 영국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제가 따로 이야기는 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체코 쪽에서 이제 결과 발표가 언제냐? 6월 말, 그러니까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이제 7월 초에 이 원전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는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30%라서 추가 매수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비중 그대로 저는 유지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원전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왜 우진엔텍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좀 의아합니다. 일단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 이제 우진엔텍이 잘 해결이 돼서 현금이 생기고 새로운 섹터, 새로운 주도주, 새로운 테마주들을 이제 공략할 때는 대장주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쪽 위주로 저는 매매 어떤 습관을 한번 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우진엔텍은 실적도 실적이고 기술력도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정이 나왔을 때 특별하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정이 나오진 않았죠. 매수가 대비해서 이제 조정 뭐 흘러내렸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고 기다리던 아직 뉴스가 나오지 않아서 흘러내린 것일 뿐 우진엔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는 지금 크게 문제가 없기에 보유한 가격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원전주들은 체코 원전 수주만 확정이 되면 게임 끝납니다. 네, 아무리 물려있다 하더라도 모두 지금 수익권으로 지금 넘어갈 수 있는 그만큼 강력한 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2009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해외 원전 수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15년 만에 15년 벌써 흘렀죠. 그러니까 15년 만에 다시 한번 해외 수출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우진엔텍 충분히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들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정을 이용해서 지금 매수 기회로 삼아 본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장주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사실 우진엔텍보다 우진을 더 좋게 보거든요. 네, 우진엔텍은 사실 뭐 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데 네. 우진 같은 경우에는 뭐 주기기라든지 좀 부품 쪽, 개측기 쪽을 이제 하고 있기에 우진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수주를 하면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한수원이 효과를 보겠죠. 네. 근데 이제 한수원은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기준 기업으로 보면 한전 KPS가 설계를 맡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1차 공사를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만약에 원전주들을 보시려거든 한전 KPS와 두산에너빌리티 중에 고르셔야 되는데 아마 공기업들은 다들 잘 안 하시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괜찮고 우진엔텍도 괜찮지만 우진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외의 기업들, 그러니까 원전주라고 불리우는 기업들 사실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외의 종목군들은 조금 제외하고 저는 이렇게 압축을 하고 플러스 BHI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BHI는 전체 매출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되지만 워낙 수주 잔고가 높은 기업이라서 여기에 이제 원전 테마까지 붙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세 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까지 추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같은 원전 섹터 안에서도 좀 다른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전략 만드실 때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예, 그 쿼츠 테크놀로지.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21,000원에 20%예요. 네, 이번 주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이번 주에. 네, 어떤 부분이? 저번에 사서 조금 먹고 팔고 다시 샀거든요. 네, 축하드려요, 시청자님.
저희 네.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건가요, 혹시? 그럼요. 네, 강현금 매니저님 공략주였잖아요. 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또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저희 멘트를 듣고 긍정을 들어주신 건 아니겠죠? 네,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근데 워낙 뭐 매수가랑 현재가 괴리가 좀 크지 않아서 좀 들고 간다면은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 관련주들이 지금 뭐 살짝 쉬어가긴 합니다만 이게 여기서 끝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여기 121평선 부근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 무너뜨리고 계속 어떤 특정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대만 지켜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2024년 뭐 들어와서 이때 작년 말부터 지금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정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자체가 너무 고점에서 사신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사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셔도 된다. 다만 이제 여기서 저점을 낮추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살짝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19,000원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2만 원대를 지켜주면서 조금씩 흥분하는 모습 보인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시가총액도 1,000억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좀 방산주로 올라가면서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28,000원에서 29,000원까지 전고점 부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봤지만 좀 추세에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지지 라인을 잘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여전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번호까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1195번님께서 에코프로 모티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논란의 종목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매수가는 121,600원에 비중 20%. 즐거운 주말을 맞이해야 하는데 제대로 한 방을 맞았네요. 블록딜이 화제인 에코프로 모티 다음 주에 어떡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수익권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또 블록대를 맞아가지고 이 부분은 김태성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너무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제 찬물을 끼얹은 네. 주범이 에코프로 머티가 됐죠. 네. 대주전자 재료와 엔캠이 정말 어렵게 투심을 살려냈고 그러니까요. GM과 포드가 YOY 대비로 전기차의 판매량이 그래도 개선이 되었다라는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그 시점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참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올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타이밍이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블록딜이 나왔기 때문에 투심이 좀 많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보유자분의 가격대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매수를 이제 하신 거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이 시기보다는 저는 버텨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결과론적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우리가 에코프로머티를 시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부분은 그렇게 눈높이가 높진 않습니다. 어차피 다가오는 2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을 것을 이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에코프로 BM이 지금 이런데 에코프로 머티 혼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느냐?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기업이기에 저는 그에 따른 기저효과를 좀 기다리면서 조금은 길게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항상 좀 생각했던 부분은 전기차 판매량만 회복이 되면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말 다행스럽게도 글로벌 브랜드 완성차 기업들에서 전기차 판매량의 회복을 조금 확인을 한 상황. 더욱이 이제 이 EU에서도 중국차에 대한 관세 이야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사실 중국차 관세 때려도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차에 대한 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EU에서 지금 때리는 부분은 굉장히 중국 쪽에서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또 반사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투심으로
녹아들게 되면 저는 2차 전지는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조금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보유 의견을 드려보면서 대신에 너무 큰 욕심을 저는 바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지금 전기차의 시장 확장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캐즘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그 구간에서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왔죠.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제품들이. 또 그 제품이 굉장히 싼 가격도 아니고 내연기관차보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한 700만 원을 더 줘야 되는 제품임에도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기차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속도를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큰 욕심을 부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상승한다면 저는 16만 원을 최종 목표가로 잡고 일단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밀려가지고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좀 다시 투심이 좀 돌아오기를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은 2351님이십니다. 기가베스 갖고 계신데 매수가가 63,500원 그리고 비중이 31%입니다. 반도체 가는데 이 종목은 왜 그럴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오늘도 6% 급락이 나왔고요.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왜 이러는 걸까요? 얼마 전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을 때 네. 이제 82,000원 부근까지 갔었을 때가 이제 유리기판 테마주로 엮이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OLED 장비나 뭐 부품이라던가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유리기판으로 편입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리기판의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하는 SKC는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일부 종목군들은 빠지고 있고 일부 종목군들은 뭐 상승이 좀 미비한 상황인데 그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리기판 테마가 나왔을 때 앞으로 글라스 기판으로 변경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검사 장비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납품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부각이 되면서 각각의 회사마다 그런 장비라던가 특성이라던가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좀 막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면서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근데 기가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SK 쪽에 앱솔릭스에 뭔가 납품한다 그런 뭐 전자 검사 장비다 뭐 이런 얘기로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열어보니까 그때 뭐 가능성에 대해서로 얘기는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올해나 내년에 이거와 관련된 매출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5G라던가 메타버스 주들과 좀 약간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26년, 27년에 매출이 나오는데 지금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 이거는 사실 빠지기에 딱 좋은 그림이거든요. 왜냐면 자 이미 27년도, 26년도에 매출 나올 거를 이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으면 그러면 실제로 24년도, 25년도는 매출이 안 나온다? 그럼 이게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빠지면서 주가가 버티질 못하고 저점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그런 뭐 음식료라던가 뭐 K뷰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화장품 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 섹터들 보면은 대부분 다 선크림 관련, ODM 관련 주들이에요. 뭐 한국콜마라던가 선진뷰티사이언스, 잉글루드랩 대부분 다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서 선크림을 판매하고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 위주로 52주 신고가 경신이 되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긴 하지만 윗꼬리 달고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뭐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유리기판 어떤 주는 잘 가는데 얘는 왜 못 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럼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벌 건지를 좀 들여다보시면 지금 과거에 얘기 나오면서 테마가 형성될 때 여기는 앞으로 매출이 만들어질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올해 내년에 이 유리기판 관련 매출은 없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주가가 빠지는 팔고 싶어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점을 낮췄고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지셨는데 비중이 조금 저희가 봤을 때 높은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손절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6만 원 이상으로 좀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가비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초여름 햇살님께서 가온 칩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86,900원에 20%. 오늘 물타기에서 단가를 낮췄습니다. 종가 때 공매도로 며칠째 쭉 밀고 마감을 하네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또 음봉 마감해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가온칩스는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 이미 비중 확대를 하셔서 단가를 낮춘 상황이래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손실권이어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가온칩스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공매도 이야기를 하셔서 공매 추이를 봤는데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어제 갑자기 공매도 거래 대금이 이제 확 늘었네요. 네. 일단은 투심이 조금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 조금 아쉬운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온칩스가 디자인하우스 이제 회사로서 우리가 올 초부터 이제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졌고 특히나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 어떤 삼성의 이제 파운드리의 성장성과 함께 주가도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는 기업인데 지금 삼성이 아마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본업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HBM은 HBM대로 또 다른 쪽은 또 다른 쪽대로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 상황. 여기에 지금 공매 물량이 많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는 것은 다소 조금 아쉬운. 하지만 결국에 이제 반도체 IT와 인공지능 AI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시세는 쉽게 저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문의 주신 햇살님이 보유 평단이 뭐 11만 원대였다라고 하면 일부라도 빠르게 좀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려 했지만 현재가와 매수가의 괴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그대로 보유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구간에서 7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최근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셨던 비중만큼은 일단은 덜어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살 때 사더라도. 그리고 이제 78,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올라왔을 때 9만 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절반은 조금 더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 일단 반도체를 테마라는 단어로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모든 주도주가 처음에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오릅니다. 그런데 한 번 쉬어가고 2차, 3차로 움직일 때는 정말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수주잔고가 받쳐주고 있는 혹은 기대감에 걸맞는 숫자를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 올라가는데 가온칩스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의하신 분에게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대답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너무 믿고 지금 가기에는 불확실성들이 조금 많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 남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단일가 매매 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 거래 3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철도 관련주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에서 또 호재가 나왔잖아요. 우즈벡과 2,700억 규모의 고속철도 42량을 계약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외에서 4% 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이게 다음 주까지도 이 호재가 좀 이어지면서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우리 이조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약간 이제 급등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뭔가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요 단발성으로 뭔가 끝난다고 한다면 이제 뭐 한번 시세를 주고 다시 한번 뭐 빠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연속성으로 과연 이어갈지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러한 큰 뭔가 계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매크로 불확실성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심 자체가 실적이라던가 어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공시에 나왔지만 2,700억 가량인데 사실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매출액 대비 7.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뭔가 더 큰 상승을 부르기에는 약간 좀 약하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런 고속철이 수출이 됐다라는 점, 이러한 것들이 철도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쉬어갔던 철도 관련주들의 수급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시세를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측면이고, 대하TI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시간의 상한가 가까이 갔는데, 요거 관련해서 지금 철도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개장 때 아마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갭 상승 출발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차익 매물이 바로 나오는 부분들 항상 그것만 조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하TI, 대호AL 그리고 철도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주 맥주가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7%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하이트진로도 2% 넘는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음식료품주 강세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 참 궁금한데요.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본부장님은 음식료품 내에서 뭐 이런 수남의 다음 차례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다 돌지 않았을까요? 네. 네, 왜냐하면 오늘 SPC 삼립이라는 기업까지 움직였습니다. 네. 빵은 K푸드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올라온 상황. 일단 뭐 SPC 삼립 그리고 파리바게트가 해외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내는지 뭐 그렇게 우리가 지금 뭐 파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테마적인 종목군들까지 다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앞서 본부장께서 이야기하셨던 대상처럼 여전히 우리가 이제 좀 기대를 안고 좀 갈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종목에 저는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름철 되니까 이제는 또 이 맥주, 막걸리, 뭐 이런 롯데칠성, 제주맥주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는데 저는 국내의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은 테마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같은 여름 관련 제품을 만들지만 롯데웰푸드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롯데웰푸드 빙과류 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인도에서 하고 있죠. 인도는 6월, 7월, 8월만 더운 게 아니라 쭉 1년 덥습니다. 내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름 계절주 안에서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뭐 다른 기업들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롯데웰푸드가 그 수혜를 조금은 타 기업보다 좀 길게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롯데웰푸드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돌아오는 주에 음식료 업종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종목에 정말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변동성에도 굉장히 심리가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거든요. 사실 삼양식품 83만 원 레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면 좋죠. 네, 근데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지금 보유의 영역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너무 그런 뭐 가는 기업이 더 간다, 뭐 당연히 맞겠죠. 하지만 거의 이제 끝물에 지금 차오르는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명분 있는 좀 종목의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삼양식품이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만약 돈이 있어서 매매를 한다면 삼양식품 지금보다 당연히 저는 조정을 기다리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저희가 앞서서 2차 전지 얘기 나눌 때 네. 엔캠이 그래도 좀 투심을 살려놨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또 시간 외에서 공시가 떴습니다. 그러니까요. 1,900억 원어치 블록딜 사모펀드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네요. 네.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는 3%대로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데 다음 주 시장에서 좀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코프로 머티에다가 이제 네. 그게 1차전이었으면 이게 2차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1,900억 정도면은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막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저런 블록딜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일단 팔고 싶어지거든요.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월요일 날 좀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뭐 시가총액 5조 넘는 상황에서 1,900억이면은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지금 전환사채 물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까지 다 어떻게 지금 소화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엔캠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로 뭐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고 특히나 지금 올해 2차 전지주들 다 좀
지지부진할 때 엔캠만 정말 강하게 올랐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블록딜을 시작으로 만약에 전환사채 물량이라던가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악재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캠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연출하고 있다는 점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민테크요. 네, 민테크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1,750원이고 비중이 20%요. 11,000원대시면은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좀 오래됐는데 제가 조금 물타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물타기를 하셨고요. 음. 그래도 오늘 좀 급등이 나왔네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네. 매도를 어느 선에 해야 될지를 몰라서 네. 연락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고맙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오, 민테크는 두 분 다 중립입니다. 네. 뭔가 신규 상장주라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립을 들어주신 걸까요? 좀 불확실성이 좀 아직 남아 있는 걸까요? 지금 2차 전지에 음. 대한 업황에 네. 대한 부분을 투자 심리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머티랑 지금 엔캠까지 이런 블록딜 소식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모펀드던 어떤 주주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봤을 때 아직 2차 전지가 돌아오긴 멀었다라는 걸로 블록딜로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는 그런 데미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요게 데드캣 바운스 형태로 다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업황이 안 좋다, 뭐 실적이 안 좋다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올해 많이 힘드셨을 건데 뭐 대부분 다 이제는 아시잖아요. 2차 전지 주들 실적이 안 좋았고 그래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빠졌고 그게 반영이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기대감이 솔솔 올라왔다가도 갑자기 블록딜 나오고 이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심이 악화된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매수가보다는 조금 안 왔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매수가까지 올라온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전량 매도를 하시고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최근에 뭐 대주전자 재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라오는 섹터들 가만히 보시면 다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실리콘 응급제, 흑연. 그러니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 유럽에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등할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부분 때문에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반등이 나오면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소화해야 될 물량들이 많아서 오히려 매물 소화 과정 때문에 윗꼬리 달고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2차 전지가 반도체처럼 이렇게 힘있게 올라간다. 아니면은 뭐 화장품주라던가 음식료처럼 막 다시금 옛날처럼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셔가지고 막 달린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기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황이 회복될 때까지 그러면 확실하게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회복이 되는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부터 시작이 되고 그 외에 전기차 기업들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줘야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현대 기아차가 뭐 EV3 출시를 해가지고 뭐 원래 LFP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하이니켈 배터리를 장착한다. 이 부분이 그냥 그것 때문에 업황이 회복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과거에 잘 갔던 이유는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하반기 업황 개선되면 주가가 오를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저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매수가 부근에서는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업황 자체도 지금 뭐 언제 다시 좀 살아날지도 불확실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그런 공매도 이슈가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민테크에 대한 상담 도와드려 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마음 AI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4,500원에 10%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급락에 나와서 또 깜짝 예, 놀라셨을 것 오늘 왜 같아요. 그리 많이 빠지는지 네. 예, 이유도 모르겠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AI 오늘 시장에서 10% 넘게 급락했는데요. 과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첫 올 부정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건지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네, 일단 시청자분, 제가 화면에 마음 AI라고 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지금 띄워드릴 거거든요. 네. 숫자를 보시면 뭐 숫자의 크기보다 빨간색이 빨갛네요. 지금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재무제표의 빨간색은 마이너스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AI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은 상장을 하고 나서 이렇다 할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보고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적자가 그럼 줄어드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적자가 줄어들면 다음번에는 또 그 다음번에는 돈을 좀 잘 벌 수 있겠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는데 마음 AI의 어떤 재무제표를 보시면 계속 적자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 AI의 주가가 빠지는 것은 지금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위치에서 제가 아마 손절 이야기를 드려도 손절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손절해요. 손절하실 건가요? 그러면 네. 저는 과감하게 마음 AI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손절할게요, 그럼. 네, 저는 그 월요일 날 손절을 하시고 뭐 제가 드리는 뭐 종목 아니면 저희 코너에 굉장히 이제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종목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잖아요. 차라리 그 종목군들로 저는 교체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그러면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17,000, 그러니까 17,100원 정도 위에서는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가능성은 극히 좀 드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회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버는 기간이 지속이 되면 장 마감하고 그 주주들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유상증자라는 공시를 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시가 나와서 더 주가가 안 좋아지기 전에 나중에 다시 살 때 사더라도 혹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제 기준으로는 손절을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는 죄송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좀 마음 아프시겠지만 좀 도움 많이 되셨길 바랄게요. 네, 마음 AI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미약품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8만 8천 원에 6%요.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이게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빠져갖고 어떻게 아. 대응을 해야 될지 해서. 네, 어떤 부분이 혹시 궁금하실까요? 아니, 실적도 좋고 뭐 이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계속 하니까 뭐 이거를 뭐 손절할 생각은 없고 네. 언제든 들고 가는데 이거를 뭐 현금도 좀 있으니까 언제쯤 이걸 한번 쫙 투입을 할까 네. 이런 거 전문가분한테 좀 상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두 분 다 긍정 주셨네요. 그러면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뭐 모멘텀이 있을까요? 한미약품? 아무래도 지금 뭐 오늘 뉴스가 나온 건데 이제 이중항체 신약 후보 물질 임상 실험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주가가 막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반등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원래 올해 초에 좀 잘만 가만히 보시면요. 원래 23년도 12월부터 1월까지 바이오주들이 한 달 동안 올랐던 이유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올해 초에 금리 인하를 원래는 연준에서 한 3번 정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매달 지날 때마다
파월 의장부터 시작해서 연준 위원들이 말을 계속 바꾸면서 어떻게 됐죠?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바이오주도 수급이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미화품도 마찬가지예요. 한미화품이 실적이 안 좋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미화품의 기본 본업 자체는 잘 되고 있어요.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뭐 경영권 이슈가 있긴 있었지만 그러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흐름 자체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영향을 준 것이 우리나라의 뭐 어떤 바이오 산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외부적인 매크로 이슈가 가장 컸다.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바이오주들에 영향을 주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수급 자체의 이탈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 초 24년도 1월에 37만 7천 원을 찍었던 이 한미화품이 거의 10만 원 정도 빠졌거든요. 그 이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 한다면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금리 인하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미화품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에 대한 그런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금리가 고금리 상황에서 뭔가 신약 개발을 하는데 돈을 기업에서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에서 투자를 하려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그러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의 투심 자체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신약에 대한 개발도 해야 되는데 대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보통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적자죠. 그러면 회사 입장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나가는 고정 비용이라던가 이런 비용이 있는데 신약 개발하는데 대출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니까 그 부분 때문에 바이오 투심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미화품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에 따라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26만 원에서 25만 원 이 과거에 작년 10월에 바닥을 다져줬던 이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한미화품 같은 경우는 작년 1년 동안 26만 원에서 25만 원 선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기술적으로 반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더 무너지지 않고 저점을 이탈 안 하고 지지를 받게 될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을 확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안에 뭐 바이오주가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가 과연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1회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5만 원대만 지켜준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모아 가시는 전략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25만 원을 추가 매수 가격으로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신성 ENG.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316원. 한 5%에서. 네. 5%요.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 네, 지금 고민되시는 게 어떤 부분이실까요? 올라가지는 않고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개인들은 사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팔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수급이 너무 안 좋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반등할 수 있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신성 ENG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긍정이네요. 일단 중립을 들어볼게요. 지금 정말 개인만 빨갛게 좀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외국인은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좀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은 사실 이렇게 빼다가도 어느 순간 막 갑자기 사가지고 주가가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 기업에 대한 그런 가치, 그러니까 뭔가 주가를 오를 만한 어떤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 본업 자체가 클린룸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돈을 잘 벌거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뭐 반도체라던가 지금 보시면 한미반도체를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가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HBM에 대한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하이닉스에 직접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그 장비에 대한 가치 그리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면서 HBM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매출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러면은 이 신성인 ENG처럼 이렇게 좀 주가가 계속 빠지는 기업들은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만약에 2,000원을 이탈을 한다. 그럼 사실은 여기서 저점을 낮추면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평소에 보다 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상승 나올 때 거래량만큼 충분히 나오지 못하고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도 안 받쳐준다. 어쨌든 개인들이 아무리 많이 사봐야 외국인 기관들이 사기 시작하면 그거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사는데 외국인 기관이 판다. 물량을 개인들이 다 못 받겠죠. 그럼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00원 그러니까 1,900원까지도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손절을 하시고 오히려 종목 교체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556님이신데요. AP위성을 갖고 계십니다. AP위성 오늘 매수가는 16,200원이고요. 비중이 20%라고 하시네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여쭤보셨는데 AP위성 지금 계속해서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이 우주항공 종목들이 살아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오히려 개청 이후로 더 빠지고 있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어디까지 하락을 전망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16,000원대의 매수가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주항공 관련주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조금 대형주를 제외하고 중소형주에서 지금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AP위성과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이제 컨텍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사실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이슈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지금 주가가 더 빠졌는데 저는 지금의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용해서 없으셨던 분들도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이제 정부 주도화에서 민간 주도화로 바뀌면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 한번 위성을 발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사체 자체를 예전에는 한 번 쓰고 쓰지 못했다면 계속 재활용해서 쓰거든요. 지금 뭐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그 재활용을 거의 뭐 30번 가까이 지금 가깝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보다 한 번 발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 부담 자체가 지금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게 이윤으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참 이 우주항공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을 했죠. 네, 다 나라에 부탁한 게 아니라 테슬라에 부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럴 정도로 지금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보 기준으로 보더라도 발전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짧게 보시기보다는 길게 보셨을 때 더 메리트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매수 가격이 현재가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이제 비중도 2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실 필요 없이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제가 이제 AP위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아예 그냥 길게 보고 그냥 한 켠에 묻어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표는 뭐 2만 2천 원 그 이상을 저는 바라봐도 괜찮은 기업이다. 대신에 이제 속도에 대한 어떤 좀 짜증은 있을 수 있으니 이거는 좀 감내는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비중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보유하자 그리고 조금 긴 호흡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봤으니까요. AP위성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문자는 6819님 도와드릴게요. 애경케미칼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4,900원. 그리고 비중이 되게 높으시네요. 50%라고 하십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라고 네. 여쭤보시네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4%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애경케미칼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와, 이게 오늘 빠진 거는 사실
코스닥 2차 전지 관련주들 빠지면서 다 빠진 거라서 사실 이거 오늘 빠진 거에 대해서는 뭔가 드릴 말씀은 딱히 없고요. 지금 이 애경 케미칼이 최근에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리콘 응급제 소재 관련 기업으로 좀 주목받으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뭐 사실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막 강하게 움직이진 못했는데 어쨌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림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제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좌지우지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매수가 대비해서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좀 안전장치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이 자리를 위협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11,500원부터 12,000원까지 좀 횡보하면서 지켜준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한 번 더 부각이 받게 된다고 한다면 시세가 한 번쯤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매수가까지 올라온다. 지금 14,900원, 15,000원 부분까지 올라오면은 비중을 저기서 한 40% 이상은 덜어내시고 나머지 작은 비중으로만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이게 뭐 단시간에 뭔가 개선이 되고 바뀌고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와 문자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운수대통 시간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강현균 매니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 시청자분께서도 매니저님 덕분에 코츠 테크놀로지 네. 수익 챙겨갔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 방송 마지막쯤에 시초가 공략주도 공개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